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도 증시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죠, 그죠? 네. 장중에 이제 낙폭이 좀 많이 확대됐을 때는 뭐 마이너스 8% 이상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뭐 끝날 때는 조금 이제 감아 올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유가 급등 때문에 이랬던 건데 오늘 그 이슈 이제 얘기를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이 유가 폭등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란이 정권 교체됐을 때 그때 그 우리나라 증시 특히 전 세계 증시 또 우리나라 증시에 이게 악재인지 호재인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국제유가가 폭등을 많이 했으면은 뭐 앞전에 사례들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 되거든요. 2022년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국제유가가 폭등했었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었는데 원자재 가격 그때 다 급등했었고요. 그때랑 도 같이 비교 설명해 드릴 건데 들으시면 도움들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오늘 전쟁 관련주들이 이제 뭐 대거 상한가 갔다가 나중엔 좀 빠졌어요. 왜 그런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상승폭을 반납을 좀 했죠, 그죠?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일단 마이너스 5.96% 급락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최대 마이너스 8.7%까지 이제 급락을 했었죠. 오늘은 아예 시초가하고 종가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종가는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엔 최대 마이너스 7%까지 이제 급락했었죠, 그죠? 근데 요거는 글쎄요,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보면 보세요. 미국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장마감을 했잖아요. 자, 보시면 이게 비교를 잘해야 돼요, 이게. 미국의 다우지수는 금요일날 하락을 했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0.9% 소폭 하락으로 끝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스닥을 보면은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그냥 전쟁 비상 상황 치고는 그냥 적당히 빠졌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전후에서 하락 마감을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3.9% 거의 4% 폭락을 하죠. 이게 뭐냐, 미국 주식이 대부분 지금은 뭐가 많이 빠지냐면 반도체 위주로 그렇게 많이 빠져요. 반도체주가 엄청 폭락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은 뭐 그냥 그래요. 전쟁 났나 싶을 정도로 그냥 그래요. 이해가시죠? 네. 우리나라 반도체주가 폭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많이 빠지거든요. 이게 다른 것도 많이 빠지느냐? 아니요. 미국 반도체가 특별히 많이 빠져요.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금요일 날도 마이너스 6% 급락하면서 쑥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이라니까. 반도체 얘기는 오늘 뭐 길게 할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미국의 반도체주 하락은 제대로 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전쟁이랑 상관없이 빠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을 했으니까 아시아 증시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일본 증시, 일본도 많이 빠졌어. 일본 마이너스 5%. 장중 최대 마이너스 7.5%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글쎄요,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출발을 이렇게 심하게 안 했어요. 마이너스 1%대 하락 출발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나았죠.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장중에는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대만도 오늘 마이너스 4%, 장중에는 최대 마이너스 6%까지. 뭐 어쨌든 우리나라가 뭐 제일 변동성이 심하긴 했는데 어쨌든 양쪽 다 오늘 아시아 증시 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우리나라도 기름을 다 수입을 하잖아요. 근데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게 한 70% 정도? 네, 그 정도 그쪽에서 중동에서 기름을 들여오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90% 훨씬 넘더라고요. 네,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네, 중동 문제가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에너지 관련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유랑 가스가 들어오는 길목이 대만 해협이잖아요, 그죠? 네. 대만 쪽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잘 그런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그 얘기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네, 이렇게 오늘 지금 아시아 증시를 마감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전쟁이 터졌으니까 변동성이 심하죠, 그죠? 예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비교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국제유가 한번 보죠. 국제유가가 오늘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오늘 환율 얘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환율 얘기는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건 패스. 네.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는 잘 아시잖아, 그죠? 네. 굳이 설명 안 해도 그죠? 네. 자, 이게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오늘 뭐 119달러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 많이 보셨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WTI 뉴욕 선물 가격을 보면은 90달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일 대비 한 12% 오른 거죠. 전일 대비. 근데 이건 금요일 거고 월요일날 이제 시간에나 이런 게 열리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한 거예요. 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나라 지수가 폭등할 때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그때 왜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이란이랑 미국이랑 뭐 뒤에서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증시 반등할 때 이용됐잖아요, 그죠? 이용했잖아요, 그죠? 그때 왜 국제유가가 진정세다 그럴 때가 요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진정세냐? 하루 쉰 거지 그냥. 그때 이 캔들 기억하시죠? 제가 막 뭐라 했잖아요. 이게 뭐 이걸 가지고 무슨 진정됐다고 그러느냐, 그죠? 그대로 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다음 날 또 오르고 이틀 동안도 이만큼 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8%, 그 다음 날은 12%.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90달러죠. 최근에 여러분들 50달러대였거든요. 최저가 12월 달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54달러였어요. 54달러. 근데 여기 보시면 뭘 보면 되냐면 차트 이쪽 거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보시죠. 여기 이제 국제유가 그 차트인데 여기 이제 분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 3월 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환산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게 그 날라다닌 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막 팍 하고 솟은 거예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팍 쏟아버린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이래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증시 급락 출발하고 막 그 ETN 중에 ETF, ETN 중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요건데 이거는 아예 그냥 이게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그냥 한 배짜리 기본적인데 이게 그냥 아침에 점상이었어. 우리나라는 30%까지 밖에 못 가니까 점상이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말에 쉬는 동안 기름값이 30%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국제유가가 좀 하락을 하니까 여기에서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후 2시 이후거든요. 그냥 쭉 빠지니까 그때 저기 좀 내려온 거예요. 상한가가 풀렸던 거라고. 네. 그 아침에 우리 장 열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붕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정확히 2시 한 20분? 그때부터 이게 유가가 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그래도 전일 대비 12% 급등한 걸로 12% 급등한 거예요. 전일 대비 90달러였는데 102달러가 됐으니까. 그래서 장중 최대가 얼마였냐면 119달러였다고. 장중 최대가.
우리가 장 열렸을 때. 그래서 증시가 막 더 막 급락했던 거죠.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뭘 보면서 주식하셔야 되냐면 국제 유가 실시간 동향 보면서 주식하셔야 돼. 네. 이렇게 하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웃냐면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네. 뭐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국제유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니까 전세 뭐 세계 다 끝난 것 같죠?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끝나긴 뭘 끝나? 네?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어보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다니까. 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잘 참고를 하시고 요거 화면 내리고 잠깐.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급락을 쭉 하다가 그나마 좀 감아 올린 시간을 잘 보면은 국제유가가 119달러 찍고 다시 감아 올릴 때 국제유가가 좀 내려오고 그때 지수가 감아 올린 거죠. 분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분차트인데 막 바닥에서 막 정신 못 차리죠. 막 급락해가지고 그러다가 2시 20분 이후에 살짝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낙폭을 좀 만회를 한 거죠. 그게 국제유가가 다시 좀 내려와서 그래요. 이해가시죠? 정확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우크라 저기 뭐야 그 전쟁 관련주들도 똑같아요. 요건 좀 뒤에서 얘기하고 종목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가 폭등 관련주랑 얘기를 같이 해드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도 이제 국제유가가 13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테마주 얘기할 때 다 같이 해드리고 잠깐만 이거 보고 가야 돼. 뭐냐면 투자종합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각각 3조 5천억 원 거래소에서만 3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기관이 1조 7천억 원을 팔았거든요. 그 중에 대부분이 금융투자 물량이죠, 그죠? 둘이 합하면은 5조 원이 넘어요. 5조 원이 넘는 거를 누가 샀다? 개인이 다 샀어. 환장하고서 진짜. 이런 얘기하면 이제 순수하신 분들은 순수하다기보다 이제 순진하신 분들은 아니 개미들이 우리나라 국장 방어한 걸 방어해 줬구만 왜 이런 거 갖고 이제 개인들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가 되시면요 주식하시면 안 돼. 방금 말씀드렸죠. 너무 순진해. 순진한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게 얘기해서 순진한 거지 나쁘게 얘기하면 바보인 거예요. 그게 개미들이 방어했는데 왜 개미 욕하십니까? 환장하는 거였어요. 개미들이 뭐 샀겠어? 뭐 샀겠냐고. 개미들이 지수가 막 전쟁 나가지고 막 여러분들 이거 중동 이란 전쟁은 이거 역대급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 이거에 비하면 전쟁도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21세기 최대의 전쟁이라고 해도 돼요. 현재까지 터진 전쟁 중에. 그러면 평상시에 막 긍정론자였던 사람도 움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큰 전쟁이 터졌는데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신중하기는커녕 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자, 증시가 이제 지난주 이제 화요일부터 막 급락을 했잖아요. 전쟁 터지고 우리나라 월요일날 쉬고 화요일 열렸는데 막 난리 났잖아요, 그죠? 네. 세상에 우리나라 개미들이 뭔 짓을 하고 있냐면 하루에 1,500억 넘게 주식 계좌로 이체했다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체했다는 거예요. 역대급 폭락장의 B2 광풍. 예? 그러니까 돈도 막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는데 막 사상 최대 막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응? 뭐 이것만 보세요. 뭐 같은 내용의 기사인데 제목이 약간 달라서 이란발 급락장의 B2 사흘새 사흘이 며칠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잖아. 3일 동안에 마통이 그러니까 마통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1조 3천억 원 폭증했다는 거야.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 아까 그 하루에 1,500억씩 예금에서도 자금이 대거 이탈해서 어디로? 주식계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식계좌로 들어갔을 거다가 아니라 주식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나오잖아요. 여기. 실제 지난주 국내 증시가 급락했을 당시 일부 은행의 증권사 이체액은 그러니까 다 조사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 은행 일부만 확인했는데
하루 이체액이 1,500억을 넘어섰대요. 1억이 있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는 거야. 근데 또 불안하겠지. 사놓고 나서 일주일 지났잖아요. 주말 지나니까 오늘 매일경제,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체가 많이 본 기사, 불안한가 봐. 뭐 운세를 이렇게 많이 봐. 오늘의 운세 치우고. 자, 2번이 뭐예요? 내일 또 폭락하면 어쩌지? 급락에 버틸 방어주 찾는 방법은. 이게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사실 이게 1번이지 뭐, 운세 빼면. 주식시장 최악은 오지도 않았다. 불안하니까 이런 기사 많이 보는 거예요, 지금. 오일 쇼크, 덮치자, 글로벌 증시 패닉. 오일 쇼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일 쇼크 겪어보지 않은 것도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주식 계좌 마이너스 50%. 3년 버틸 수 있나요? 안 되면 몰빵하지 말라는 고수. 이 와중에 정신 못 차리고 파업한다는 삼성전자 노조 얘기도 있고. 이게 뭐예요?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세를 이렇게 많이 보지, 세상에. 이거 보면서 그랬나 봐, 그죠? 오늘은 반등이 나오는가? 이러면서. 환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사놓고 개미들이 뭘 불안해하는 줄 아세요? 이거 자, 증시 급락이 역대 최대 비투, 개인 강제 청산 우려 공포. 그 뭐예요? 지난주 5일이면은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미수금 대비 강제 매매율 6.5%. 23년 10월 이후 최대. 뭐예요? 반대 매매 무지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급락 또 있잖아. 그럼 앞으로 반대 매매를 이런 게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이러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 해놓고 지난주에는 막 용감하게, 응?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안 돼! 이러면서 박앤헌터야! 이러면서 막 들어가더니 일주일 딱 지나니까 이게 아닌가? 현타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환장하고서 진짜. 역대급 전쟁이 터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러냐 이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 확신이 엄청 강한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끌어올렸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월 말까지 급등을 하고 2월 달에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그 와중에 전쟁 터져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왜 안 보냐고. 응? 왜 안 보냐고. 왜. 환장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얘기해드렸죠. 증권사 오프라인 그 증권사 창구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려고 줄을 서서 저기 했다고 2주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네.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 더 했던 것 같고. 그럼 뭐예요? 말 다 나왔잖아요. 이게 다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끝물이지 뭐. 그 정도로 이제 너무 증시를 끌어올렸고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너무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갖고 이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영화 빅쇼트의 뭐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나라 기관들이 주식시장 단타치고 막 한다고 비판한 게 있었거든요. 뭐 최후의 종말 뭐 이런 거 온다고. 그 기사 한번 보세요. 보시라니까. 잠깐만 기사 찾아야 돼. 오늘도 이거 읽어드릴 시간 안 되고. 이따가 제 방송 끝나거든. 이거 꼭 이 기사 보시라고. 3월 6일이니까 금요일에 나온 게 있어요. 롤러코스터 코스피 종말 징후. 이 사람이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지금도 실력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코스피 급등락 뒤에는 기관들 투기 거래가 있었다. 무슨 기관들이 단타를 치고 앉아있냐. 얘네들이 올린 거다.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 이런 거 아니에요 라고 막 비판했던 거 있죠. 기관들 욕했잖아요 제가. 그걸 이 사람이 그대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더 잘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라 이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이 과열된 거, 이상한 거, 그쪽은 거품 낀 거를 잘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그래갖고 옛날에 2008년도 그것도 맞춘 거 아니에요? 그때 폭락도. 그러니까 어쨌든 개미들이 몰려가 있는데 하지 마시고, 응? 네. 하지 마시고 개미들이 없는 곳에 가서 돈 버시란 얘기예요. 주식을 때려치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몰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가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이제 급등을 했는데 자 잠깐 다른 차트를 보자. 아 잠깐만 이 얘기 마무리 지고. 그래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어딜 팔고 있어? 당연하죠. 전기전자가 들이붙는 거지. 오늘 외국인이 전기전자에서 거의 3조 원 팔았고요. 기관도 웃기죠. 3거래일 연속 비슷한 금액을 팔아요. 튀는 거야 이거. 어떻게 3거래일 동안 금액이 비슷해? 네. 한 번에 다는 못 빼겠지, 그죠? 눈치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비슷합니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어. 네, 비슷해요. 기가 막히게 비슷해. 잘 참고하시고. 네. 아까 외국인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총 판게 3조 5천억 원인데 그 중에 3조 원이 뭐라고요? 전기전자. 네. 그런데도 개미들이 계속해서 전기전자를 사고 있다. 그쪽에는 합류하지 마셔라. 근데 기관이 코스닥은 안 팔아먹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거든요. 근데 이거 조금씩 별로 안 가죠. 그리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거 보시면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막 8%, 10% 막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코스닥 대형주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어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안 빠졌어요. 빠졌다가도 꼬리 달고 올라갔고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코스피 대형주는 회복이 안 돼. 코스피 대형주 몇 개만 보여드리면 이런 케이스. 이게 삼성전자죠. 마이너스 7%. 대책을 해서 빼고 그냥 저기만 장중에 하이닉스 마이너스 9%, 현대차 마이너스 8%잖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알테오젠 이런 거 마이너스 한 1%밖에 안 되죠. 에코프로 마이너스 3%밖에 안 돼. 케어젠 이런 애들 삼천강제약 플러스로 끝나. 조금이긴 하지만 플러스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겁내실 게 아니에요. 코스닥 쪽은 계속 제가 좋게 얘기하잖아요. 걱정 안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좀 바뀔 수 있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잡아드릴게요. 보시고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면 이게 증시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자꾸 이제 언론 이 쓰레기들은 또 그 불안하게 만들려고 자꾸 오일 쇼크라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아까 비판하죠, 그죠? 오일 쇼크도 겪어보지 않은 놈들이 저런다고. 저도 뭐 사실 제가 태어날 때쯤에 오일 쇼크가 있었죠. 제가 태어날 때쯤.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 저는 이제 뭐 갓난애기였으니까 몰랐겠죠. 70년대 터졌으니까. 근데 이 오일 쇼크가 저런 말을 원래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써야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기자 쓰레기들이 이제 그렇게 쓴다고. 네. 제가 언론 비판할 때는 그냥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진짜 언론 같은 언론이 없어요 요즘에. 네. 자 지수를 보시면은 지수는 국제유가 동향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언제지? 여기잖아. 저기 위에 봉우리 하나 보이시죠? 130달러 22년 3월달 정확히 3월 7일인데 22년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그래서 국제유가가 엄청나게 날랐죠. 그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코로나 때는 뭐 거의 유가가 뭐 거의 저기였었어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때였는데 트럼프 때는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바이든이 딱 정권을 잡자마자 국제유가가 전쟁 터지기 전부터 80달러, 90달러 이제 하고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전쟁 터지니까 130달러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내려왔다가 여기 100달러 이하입니다. 90달러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또 3개월 뒤에 올라왔다가 120달러까지 다시 내려갔어요.
결혼부터 얘기하면은 이 당시 때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나요? 안 망했어. 이 당시에 여러분들 갑자기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직장에서 해고당하시거나 뭐 주유소 갔더니 기름이 없거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이때 겨울이잖아. 3월이면 이제 봄이긴 한데 춥잖아요, 그죠? 네. 밤에 보일러 못 돌려가지고 뭐 어디 동상 걸리시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 쓰레기들 기사들 글 쓰는 거 보고 동의하지 마시라니까. 안 죽어. 안 죽는다고. 뜨거운 물 안 나와가지고 목욕 못 하시거나 그러신 적 없어요? 그냥 변함없이 그냥 잘 사시지 않았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 안 죽어. 근데 자꾸 언론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불안하게 만들는 거라니까요. 나쁜 놈들. 최근에 기름값이 엄청 쌌어요. 50달러대였으니까. 근데 이 기름값이 싸진 걸 못 느끼셨죠? 환율 때문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체감을 못 하신 거지. 원래는 엄청 쌌었어. 트럼프 되고 나서 국제유가가 더 많이 빠졌거든. 아무튼 국제유가 이렇게 급등을 해도 당장 뭐 망하거나 오일 쇼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요하지 마시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제 국제유가가 오른 건데 국제유가가 이제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전쟁 때문이죠. 전쟁을 왜 했을까요? 물론 이제 트럼프 싫어하시는 분들은 계속 싫어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호불호를 떠나서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란이 이제 핵을 개발해서 들고 있잖아요. 네. 북한은 솔직히 자기들 살려고 자기네들 정권 김씨 정권 유지하려고 핵을 개발해서 쥐고 있는 거고 이란이 만약에 핵을 개발하면요 수많은 이슬람 추종하는 테러리스트들한테 그 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 세계에 그냥 아수라장 됩니다. 그래서 이란은 절대 핵을 개발하면 안 되는 나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해서 안 돼. 저기 오바마하고 미국의 바이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말로 하자 뭐 대화하자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핵 개발 계속 했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 농축을 더하면은 핵 개발이 완성이 되거든요. 핵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란이 미사일 기술 자체는 있으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장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란은 핵을 개발하게 두면 안 돼요. 트럼프가 좀 나서서 저러고 있는데 반드시 이란 저기 핵 다 제거하고 정권 교체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피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랑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 트럼프한테도 되게 불리해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미국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11월 달이잖아요. 트럼프는 무조건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할 거예요. 또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 전쟁을 시작했겠죠, 그죠? 그거는 저도 몰라요. 뭐 지켜봐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전쟁이 트럼프 말대로 3월 안에 끝난다, 아니면 4월 초에 끝난다라고 이제 볼게요. 3월이나 4월 안에 끝난다고 하면 국제유가는 빠르게 떨어지겠죠. 맞잖아요. 전쟁 끝나면 국제유가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저기 쓰레기들이 그렇게 겁주는 것처럼 그런 경제 위기는 안 오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트럼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쟁이 이런 전쟁이 아니라 중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는데 트럼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잘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못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 미 연준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게 이제 국제 정치 세력 때문에 그런 건데 연준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연준이 트럼프는 이제 금리를 인하해라. 연준은 원래 이제 인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인하라고 하면 얘들이 안 합니다. 왜? 트럼프가 해달라고 하는 걸 다 거부를 해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트럼프 때 미중 무역 전쟁이 되게 세게 터지고 그래갖고 막 경제 순간적으로 안 좋아지고 막 심해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말 바꿔가지고 금리 인하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터지면서 트럼프 이기죠? 이기 때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해줘가지고 미국 증시가 올라가다가 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앞으로 금리는 없을 거다. 올해 뭐 잘해야 한 번 해줄까?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지금 제롬 파월 그 연준의장 밑에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이 터지고 국제유가 폭등하고 난리가 나죠. 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위기가 왔기 때문에 하게 돼 있다니까.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 실제로 주말 사이에 연준 이사들이나 지방 연은 총재들 말이 살짝 바뀌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트럼프가 한두 달 요런 분위기 유지하잖아요. 그럼 인하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이제 제롬 파월 그 사람 임기 5월달에 끝나죠. 그 이후에 케빈 워시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연준 의장으로. 그리고 금리는 안 그래도 할 건데 거기에다가 날개를 달아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도 이제 이제 이란 전쟁이 트럼프 미국 입장에서 잘 끝난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뭐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란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다. 근데 그동안에 국제유가가 오르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돈 풀어. 달러 풀어. 돈 풀어. 금리 인하해서 경제를 살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중간선거 전에 미증시가 폭등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돈이 달러가 전 세계로 풀려서 막 나오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가는 거지. 그럼 뭐가 가요? 중소형주 장세. 트럼프는 미국의 중소형주를 많이 올릴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따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보면 막 오일쇼부터 뭐 미치광이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치광이 트럼프 때문에 괜히 있는 중동을 건드려서 이스라엘만 편만 들고 그래갖고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유가 올리고 짜증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은 좀 많이 좀 그래요. 그분들의 생각도 중요한데 조금만 더 알아보면 그런 말 못하거든. 제가 뭐 그쪽 설명할 자신은 있는데 저는 주식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넘어갈게요. 전 그분들 다 설득시킬 자신 있어.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지만 안저각 쓰레기들 쓰레기 기사를 보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게 기회라고. 저는 트럼프 일기 때 무역 전쟁 그리고 코로나 다 겪어봤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역용해서 돈을 풉니다. 푼다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풀면은 가요 안 가요?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 왜 그때 그 주식시장이 폭발했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나스닥 지수 보여드릴게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여기였거든요. 자, 증시가 잘 가다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막 힘들어했어. 돈을 막 풀더라고 그때부터. 그때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똑같은 사람입니다. 풀다가 코로나 전에 또 잘 가다가 돈을 풀었으니까 잘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확 떨어졌잖아요. 돈을 더 풀더라고. 거의 제로금리였지 그때. 그래가지고 막 미친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코스피 지수도 미친듯이 간 거고 그때. 그걸 기다리는 거. 위기 같죠? 기회라니까. 저 이런 말 잘 안 써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써서 위기는 기회다. 근데 이럴 때는 써요. 그때 여기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다 털렸어. 다 끝났다라 그랬지. 끝나기 뭘 끝나. 나중에 개미들이 언제 들어왔다고요? 여기서 들어왔다고. 돈 좀 벌어보자고. 어디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못 벌었어.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안전한 거, 확실한 거 삼성전자 사가지고 다 물리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때 저희 방에서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던 거 다 팔고 중소형주 사줬어요 그때.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똑같다니까. 네. 이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요. 근데 자꾸 뉴스를 보시면은 위기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진검승부 얘기를 잘 듣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뉴스 봐도 돼요. 아니요. 자꾸 보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어. 제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저 교회 안 다닙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응?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 자꾸 듣다 보면.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그렇죠. 근데 안 좋은 것도 자꾸 보고 듣다 보면은 생겨요.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기사 자꾸 보지 마세요.
제목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 밑에는 대부분 소설이니까. 미국이 뭐 탄약이 부족하다고요? 전쟁 난 지 3일도 안 됐는데 미국이 탄약 부족하다고 그 기사 나오니까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다 그 일제히 보도하대요. 정말 쓰레기들입니다. 아니 지금 미국이 전쟁한 역사가 100년이 넘었는데 국제적으로 그죠? 네. 근데 탄약이 없겠어? 그 정도 준비도 안 하고 전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뉴스를 막 내보내더라고 신나가지고. 왜? 트럼프 욕해야 되니까. 그냥 그런 기사를 뭐하러 보시나요? 어? 트럼프 욕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자기네 나라 지금 요번에 그 데모 있었을 때 3만 명 이상 죽이고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전 세계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이란 하메네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왜 기사는 똑바로 안 쓰냐고. 쓰레기 언론들. 응? 이란 정권은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된다고. 걔네들 그대로 냅두면 큰일 나. 전 세계적으로 큰일 난다니까. 응? 그런 거 절대 안 다루잖아. 트럼프 욕하는데 미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싫어할 수 있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떻게 다 좋아해 사람들이. 근데 언론 기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진심으로 그러고 있다. 진심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가려서 보시든지 아예 안 보시는 게 답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드렸고요. 잠깐만요. 그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이제 종목들 얘기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오늘 보면은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아침에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만 급등을 했죠, 그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흥구석유 아침에 15% 급등 출발을 했는데 상한가를 볼까요? 한국석유 아침에 급등 출발했거든요. 12%. 근데 음봉 나오죠? 국동유화도 올라가다가 다 내려오고 대성에너지 그나마 잘 견디긴 했는데 이 정도고 그랬잖아요. 한탑 얘 밀가루 사료 이쪽이잖아요. 얘도 아침에 21%까지 가다가 내려와요. 왜? 원래 상한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해운주들 뭐 페노션, 대한해운 이런 애들 올라가다가 말잖아요. 그죠? 이게 끝난 건 아닌데 뭐 크게 못 올라가고 뭐 떨어지죠. 그럼 전쟁 관련주가 끝났느냐? 빅텍 같은 거 보세요. 올라가다가 말죠. 휘니드 올라가다가 말잖아요. 그죠? 뭐 왜 이러죠? 이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오늘 대장은 누구였냐면 비료주였어요. 비료. 저는 비료 대장은 남해화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남해화학이에요. 근데 남해화학은 상한가 거의 안 가요.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드문데 아침에 상한가 갔어요. 근데 이게 상한가 풀렸죠? 왜 그러냐면 아까 국제유가가 고점 찍고 2시 한 20분부터 쓱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시 20분부터. 그래서 풀린 거예요, 상한가. 그래서 풀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얘가 급등했어요, 안 했어요? 했거든. 했는데 기름, 석유, 가스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올랐다고. 저는 얘네들 그 순환매 도는 거 순서까지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다 안다니까요.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뭐가 할지 다 나왔다니까. 네. 석유로 만드는 제품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방은 그것까지 다 났어 지금. 남해와 그 다음에 조비. 아침에 동시효과에서는 이게 한 4%인가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장 시작하기 전에 확 뜨더니 어쨌든 상한가가 더라고요. 근데 풀렸죠. 국제효과가 아까 내려와서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효성 OMB. 최근에 효성 OMB 진짜 안 갔거든. 근데 얘도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었어요. 아침에 강하게. 상한가 들어간 걸 보면은 그냥 바로 가서 꽂았어요 그냥. 근데 2시 넘어서 풀린 거예요. 그냥 돈이 돈 거예요 딴 데로. 그 다음에 사료주 한일사료 상한가 찍고 실제로 상한가 들어가려고 하다가 2시 20분 넘어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 거예요. 미래생명자원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진 이유가 같은 이유예요. 네, 다 급등했었죠. 그 저희 방에서 수익 낸 게 태경케미칼 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좀 빠진 거죠. JC케미칼이 이게 뭔지 아세요? 식용유. 응? 식용유 관련주라고 이거. 그쪽에 지금 배들이 못 다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식용유. 식용유도 지금 공급 대란이거든요.
그리고 비료.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비료 원료 수입 많이 합니다. 많이 한다고. 다 급등하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이게 전쟁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일단 1차 파동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막 도는 거예요, 이게. 저희 방에서 오늘 수익실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제시케미칼 팔았어요. 팔고 나서 상한가 갔는데 15% 20% 사이 요 정도에서 팔아버렸어요. 수익 잘 내고 다 팔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오늘 싹 정리했고, 이제 오늘까지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 다음에 오늘 추천했던 게 상한가를 갔는데 그건 비밀. 상한가가 다 풀렸어. 네. 상한가 갔으면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대놓고 자랑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추천 딱 하나 나갔는데 상한가 갔었거든요. 과거형에 갔었어요. 네. 근데 2시 넘어서 풀렸어. 그쪽에서 대장주였는데 풀렸어요. 네. 미래생명자원 보유 종목이거든요. 팔았어요. 급등할 때 팔았다고요. 한일사료 신고가 나고 있죠, 그죠? 들고 있습니다. 얘는 보유주. 따라 사지 마세요. 최근에 3,000원이 저점이었는데 그거 대비 70% 올랐으니까 이거 사시면 안 되겠어. 들고 있다고. 수익이 많이 나고 있겠죠, 그죠? 네. 전쟁 관련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지금 이거 말고 할 게 없거든. 그래서 오늘 저희 회원들 몇 명한테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다 똑같은 소리 하시더라고요. 공통점이 뭐냐?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매도 사인 많이 나와서 돈도 벌고 있고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팔고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꼭 그 얘기를 하시대. 삼성전자 하락해서 너무 좋다. 그 얘기 다 하시더라고. 저랑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면 저희 방에는 5년, 7년, 10년 된 회원들 많아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분도 있지만 5년, 10년 뭐 이상 되신 분도 많다니까. 그분들 가끔씩 얘기해줘요. 본인들 상태, 상황을.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 얘기 항상 그거예요. 삼성전자 하락해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하면 유동성 장세 열릴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다르죠, 그죠? 왜 다른 줄 아세요? 네.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어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도 폭락 나오면 힘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안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전쟁 관련주로 돈이 많이 벌리니까.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 드렸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방에 뭐 전쟁 관련주만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떨어지죠. 증시 이렇게 폭락하는데 안 떨어지겠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쟁 이거 끝나면 걔네들 알아서 다시 올라올 거고 그 사이에 종목 갖고 이제 전쟁 관련주 수익을 내면 되는데 하루에 여러분들 2개에서 많으면 4개까지 매도 사인이 나가요. 그것도 3% 5% 초단타가 아니라 10% 20% 어떤 건 뭐 50% 넘는 그런 수익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저도 경험이 많으니까 잘 설명해드리고 지금 저녁 방송 때 설명해드리는 거는 낮에 진행하는 라이브 회원들 방송에 비하면 지금은 10분의 1, 30분의 1도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순서까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순서까지. 지난주에는 뭐 추천 나갔는 줄 아세요?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는 국제유가 급등했을 때, 그죠? 네. 그 석유, 가스 이런 거 좀 올라갔잖아요. 사료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뭐가 할지 다 얘기해 줬어요. 네. 문자반이랑 라이브가 종목은 똑같아요. 매수 매도 사인 똑같이 나가고 문자로. 근데 설명은 차이가 있지. 거기서는 상세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샀는지. 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때랑 물론 약간 다르긴 해요.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은 약간 위치가 틀리니까. 근데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추천 딱 했던 게 상한가에 가긴 했는데 바로 상한가 갔거든요. 근데 풀려서 오늘 공개를 못하는 게 아쉽긴 한데 또 올라오겠지. 지금은 전쟁 관련주로 돈을 버셔야 돼요. 다른 거는 지금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수익 내고 싶으신 분은 빨리 들어오세요. 그냥 투자 금액 일부만 갖고 들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전쟁 관련주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이게 끝났을 때 원래 종목들은 회복이 돼 있습니다. 회복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는
뭐 들어오셔서 우리 회원 되면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리겠죠. 기존 종목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시면 봐드려요. 이거 회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거면 더 사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아니다 싶으면은 더 사지는 말고 기다렸다가 반등 나오면 파시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되고 그런 것도 이제 다 조언이 가능한 거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참고해서 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지금 눈치채고 지금 3월 초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아주 짭짤합니다. 왜겠어요? 화력을 그쪽에 집중했으니까. 이게 전쟁이 이제 저도 이제 좀 궁금한 건 이 전쟁이 언제 끝나냐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거 뭐 아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트럼프도 모를 거예요. 본인도 계획은 있겠지만,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 돌아가는 분위기를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싶으시면 잘 들으세요. 정말 파악하고 싶으시면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 절대 보지 마시고 절대 보시면 안 돼. 그리고 그 유튜브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 그나마 언론보다 낫긴 한데 제일 좋은 게 어디냐면 미국의 폭스뉴스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자동 번역 다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폭스뉴스 그냥 메인 기사라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나마 제일 보도를 잘해요. 미국 하면 CNN이 1등 아닌가요? CNN은 거기서도 쓰레기 언론이라고 평가를 받고요. 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보수 이런 걸 떠나서 미국에서 그 시청률이 가장 높은 언론사가 폭스뉴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 쓰레기 언론들은 절대 폭스뉴스 인용 거의 안 해요. 맨날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이용지, 아니 로이터 이런 거 인용하는데 트럼프 맨날 욕하고 싫어하는 언론이거든요. 걔네들이 트럼프가 뭘 하는지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춘다니까. 그나마 제일 나은 게 폭스뉴스예요. 뉴스맥스 이쪽은 너무 친트럼프 성향이 강하니까 그쪽은 좀 걸러내고 폭스뉴스 거 보시면 돼요. CNN이 아니고 폭스뉴스 보셔야 돼. 아셨죠? 네, 그러면 그나마 나으실 거예요. 좀 더 있긴 한데 그거라도 보세요. 아셨죠? 그런데 보면은 뭐 미군이 탄약 부족하다는 그런 소리 안 해.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아시겠죠? 시간이 이제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전쟁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내일도 뭐가 또 나가겠죠, 그죠? 네. 더 정확한 설명과 그런 걸 들으시려면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그냥 편안하게 잘 대응하세요. 막 뉴스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셨죠?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